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통합사회 김윤창입니다. 3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3월 학력평가 사회는요, 우리에게 큰 중요함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내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4월 달에 있습니다. 지금 이 4월 달 첫 번째 중간고사를 우리가 잘 하려면요, 반드시 학교 시험 포인트에 맞는 공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난이도 쉬운 강의보다는 학교쌤이 가르치는 심화 개념까지 다루는 세인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중에 원탁 내신 통합사회 개념 완성, 통합사회 1로 오셔가지고 심화 개념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도 마찬가지, 학력평가 같은 쉬운 문제 말고 진짜 내신형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야, 내신이 참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겁니다. 오케이? 지금 현장에서는요, 벌써 마감이 되었어요. 제가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은 400명입니다. 그래서 400명 마감되어서 더 이상 못 받고 있는데, 온라인 친구들은 이제 마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지, 그것은 바로 시험 포인트에 맞는 설명이 있다는 거 같이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통합사회도 마찬가지, 어려운 게 있다 풀다가 그러면 무엇이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중 문제 괜찮고 여러분들 학교 기출 문제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모르면 질문해 달라. 오케이? 저는 뭐든지 다 대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3월 학력평가 사회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와 연결되는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파트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다루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편히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도덕 법칙이라 할지 명령, 이러한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칸트라는 인물은요, 법칙을 잘 지키는 걸로 유명해요. 칸트의 유명한 일화가 뭐예요? 칸트가 아침에 나가네, 사람들은 몇 시인 줄 압니다. 칸트가 들어오네, 아, 몇 시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보다 법칙을 따르는 걸 되게 중요시했다. 그래서 칸트와 관련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정답도 이렇게 법칙과 관련된 것이 될 겁니다. 보시면 어디 갔을까? 정답은 5번.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따라야 된다는 거 쉬워요. 나머지는 크게 칸트와 관련도 없고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2학기 통합사회 2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짧게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려면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가 행위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가 비폭력성, 세 번째가 최후의 수단, 네 번째가 처벌 감수. 요 4가지란 말이에요. 이거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 고1 통합사회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정보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다 쉬울 건데요. 여기 보시면 목적이 정의로워야 된다. 행위 목적의 정당성이고요.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이다. 폭력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다?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이거 말고 최후의 수단까지 이렇게 4가지가 포인트다라는 거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가장 적절한 거,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거 찾아봅니다. 1번, 준법이 뭐냐면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언제나 시민 공동체 전체에 이익된다? 아닙니다. 이 법 중에도 이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법들은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2번, 부정의한 모든 법에도 복종해야만 정의가 실현된다? 아니죠. 3번, 평화적 수단의 사용은 시민불복종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비폭력성을 보인다. 정답 3번이고, 목적이 정의롭다면 비공개적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처벌 감수해야 됩니다. 오케이. 정답 3번. 쌤하고 통합사회 2에서 정확하게 배워볼 겁니다.
3번 갑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번 중간고사 때 반드시 배우게 될 단원. 이 단원이죠. 행복의 파트인데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갔을까? 이성을 잘 발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성을 탁월히 발휘해서 덕이 있는 삶을 살고 덕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인물 누구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로 유명하다? 행복은 목적이자 최상의 좋음. 한자어로 바꾸면 최고선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심화 개념이 있습니다.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에요. 지성적인 거는 알지자예요. 오케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품성적인 덕은요, 습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품성적인 덕을 쌓으려면 계속해서 습관이 이루어져야 쌓인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겁니다. 이 외에 심화 개념으로 중용의 습관화, 이것까지 들어본 친구가 있을 건데, 중용의 시험 포인트는 산술적 중간, 산술적 평균이 아니다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성적인 덕은 올바른 행동을 습관화할 때 형성된다. 너 습관화하는 것보다 품성적인 덕이 되는 거고요. 탈락. 2번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품성적 덕이 있다. No. 품성적 덕은 습관화를 통해서 길러져야 되고요. 3번 행복은 다른 좋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행복은. 4번 삶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려면 이성을 따라야 된다. 정답이죠. 이성을 탁월히 발휘하면 덕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덕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정답 4번이고 부와 명예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관련 없는 문장. 정답 4번. 이번 중간고사 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을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보자고요. 쭉 보니까 이것도 통일화투와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통합사회2에서 학교 프린트를 통해서 다루는 곳이 있고 다루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히 좀 봐줄게요. 통일 비용이라는 것은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은 뭐라 한다? 편익이라 하죠. 그래서 여기 기억에서 말하는 것은 뭐다? 통일 편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부터 병까지 있을 때 누가 맞는지 보자고요. 먼저 갑봅니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늘어난다. 여기까지 맞지만 환율 상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환율은 국제 정세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관련 없고요. 을 봅니다. 국내 소비 시장이 확대되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맞는 말이 될 거고. 정입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감소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병입니다. 대륙으로 육상 교통로가 연결되어 무역에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아시안 하이웨이 이런 것들이 깔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을정병 해가지고 어디 갔을까? 정답은 5번. 을병정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5번 갑니다.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보니까 이것도 평화에 대한 거 통합사회 2에서 다룹니다. 오케이? 그래서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갈퉁과 관련된 내용일 건데요. 보시면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나오고 소극적 평화만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간접적인 폭력도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상가는 바로 갈퉁과 관련되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갈퉁과 관련된 거 옳은 거 보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은 상호 무관하다. 틀렸죠? 우리 폭력 이 삼각형 기억납니까 이거? 오케이? 그래서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문화 중에 종교의 예시를 들어서 제가 사입이 종교 교주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율을 만들 거예요. 교칙. 어떤 거냐? 이 교주한테 말대꾸 하면은 한 대 맞을 것이다. 폭력 정당화하는 거죠. 또 뭐다? 서열 만들 거예요. 교주 아래에 다음은 누구 한 다음에 각각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자, 넘버 2는 뭐 교주한테 직접 말할 수 있고, 넘버 3는 말 못하고 편지로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처럼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무관하다. 틀린 말이에요. 오케이? 니은입니다. 모든 전쟁이 종식되면 진정한 평화, NO. 전쟁이 종식된 것은 직접적인 폭력이 사라진 거, 아직까지 간접적인 폭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 X.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부재, 없어진 상황. 적극적 평화를 위해서는 간접적 폭력도 제거되어야 된다. 정답 디귿과 리을에서 어디 갔을까? 3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통합사회 2에서 배웁니다. 아직까지 중간고사와 거리가 있다. 보시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합의되는 정의 원칙.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절차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 사람은 누굴까? 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오케이, 롤스네. 롤스는 정의 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있죠. 우리가 다 배울 겁니다.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교과서에 따라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고요. 제2원칙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다? 하나가 차등의 원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회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걸 말했던 게 롤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은 봐요.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기회균등 원칙.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 최소수혜자라고 합니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차등의 원칙이죠. 롤스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정의가 실현되어도 사회적 불평등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내신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롤스하고 노직 두 사상가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데요. 노직하고 롤스하고 둘 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 불평등 인정합니다. 롤스는 왜 인정하느냐? 만약에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차별, 차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에서 불평등 존재할 수 있고요. 2번, 정의 원칙은 절차의 공정성과 무관하다. NO.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말한 인물입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할 것이다. 오케이? 3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는 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틀렸죠?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재분배 정책 찬성합니다. 4번, 경쟁에 참여할 기회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틀렸고, 5번, 자유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이 아니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 누구에게나 자유는 부여됩니다. 정답 1번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됐죠? 오케이. 선생님하고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행복 파트와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학교 프린트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아예 프린트에서 유교, 불교, 도가에서 행복 기준 나오는 게 있을 건데요. 일단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어요. 인을 실천하는 것.
인을 실천하는 것은 뭐다?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인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유교와 관련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그냥 연결해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효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봅니다. 1번, 자신의 어려움을 부모 탓으로 돌린다. 상식의 영역이죠. 그러면 안 되고요. 2번, 물질로만 부양하지 말고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오케이,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해라. 올바른 말이고요. 3번, 내 부모보다 남의 부모를 더 정성껏 해라. 이런 말 관련 없고요. 군자를 제외한다. 이런 말도 틀린 거죠. 오케이, 모두가 인을 바탕으로 부모를 대해야 되고, 도리를 행하기 전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본다. 틀린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 주시면 될 겁니다. 2번. 됐죠? 그래서 인을 실천하는 것은 유교와 관련이다. 이 정도만 우리가 들어보기. 8번 갑니다. 자, 이것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인간은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온전성과 안전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이 윤리적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레오폴드가 말하는 대지 윤리가 될 거고, 레오폴드는 뭐다? 생태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다라는 거 포인트 잡아야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자연을 지배하고자 한다면 자연을 먼저 이해하고, 학문의 목적은 자연을 통제하는 힘을 증가시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핵심 포인트,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베이컨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 레오폴드는 반드시 자료를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주의 중에 데카르트랄지 베이컨, 이 두 인물의 자료는요, 이 자료가 인간 중심주의다라는 정도만 파악하면 풀려요. 이 외에 인간 중심주의 중에 반드시 우리가 사상가의 자료를 외워야 될 것은 심화 개념 중에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를 제외하고는 뭐다? 우리는 베이컨은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파악만 되면 됩니다. 오케이? 옳은 거 보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존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니은 을입니다. 자연에 관한 지식은 인간의 자연 통제에 기여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긋, 인간의 복지를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베이컨, 인간 중심주의 맞습니다. 리을,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이것은 인간 중심주의에만 해당할 것이니까 틀렸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어디 갔을까? 4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됐죠? 이번에 중간고사에서는요,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나누어서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다. 동물 중심주의의 싱어랄지, 생명 중심주의의 슈바이처, 이러한 심화 포인트까지 정리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하고 갔으면 좋겠고. 9번입니다.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한 결과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되는 지역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볼래요? 지금 보니까 규칙이 있네. 가에서 나를 순서대로 읽어야 되고 옳고 그름 판단한대요. 옳은 진술이면 오른쪽 한 칸, 옳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는답니다. 이 말이네.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거면 한 칸 가고 옳지 않으면 멈춰 있겠다. 그러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자고요. 첫 번째, 갑니다.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이 판의 경계에 있으면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지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열대 저기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잡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입니다. 저위도 해상에서 중위도, 고위도로 쭉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위도 발생, 고위도 이동. 맞는 말.
다 최근에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감염병 대유행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기본권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안전권, 환경권, 주거권 이런 것들도 이제 보장받아야 될 권리 맞습니다. 그 다음에 랍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국가관리의 소홀로 발생했을 경우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 중에 구제를 요청하겠다. 청구권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나다 정도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배우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 청구권은 참고로 통합사회 2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 3칸 갈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프리카다라는 거 포인트 잡아야 되고 찾아봅니다. 자, 1번입니다. 쌀 생산이 가장 많은 대륙. 아시아죠, 아시아. 아시아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름에 고온다습하다. 여름 계절풍에 영향받으면 여름에 고온다습하거든요. 그래서 쌀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일대, 동남아시아 일대 전부 다 쌀을 주식으로 한다. 아시아고요. 산업혁명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영국이니까 유럽일 거고. 3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오세아니아. 비교적 개발도 늦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도와 본초 자오선이 모두 지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아프리카 땅은 이렇게 그릴 건데요. 이 아프리카 땅에 적도가 통과한다라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열대 기후가 여기 나타나고. 오케이? 요 위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마틴 루서킹 인권운동입니다. 마틴 루서킹은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 그러면 미국이 있는 지역은 어디다?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아메리카. 이 마틴 루서킹은 시민 불복종할 때 배울 겁니다. 통합사회 2에서. 어쨌든 정답은 4번. 됐죠?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여러분들이 방문할 도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입니다. 메카. 메카. 그 다음에 A 문화권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전통생활 양식.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건조 문화권이고요. 보통 문화파트는 대단원 4에 해당합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 보통 시험 범위로 들어가고요. 대부분 친구들은 1에서 3단원이 중간고사 범위일 겁니다. 그래서 편히 봐주시면 여기는 건조 문화권이에요. 자, 건조 문화권 옳은 거 보겠습니다. 건조 문화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다?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이슬람교. 이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나무가 자라기 어려울 정도로 춥기 때문에 듣곤의복이다. 무수목 기후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대 기후일 것이다 라는 거 잡히면 좋겠고. 3번 에스파냐어하고 포르투갈어를 주로 쓴다. 건조 문화권은 아랍어를 주로 씁니다. 에스파냐어하고 포르투갈어를 주로 쓰는 것은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라틴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오케이? 마오리죠. 오세아니아죠. 오세아니아에 살고 있는 원주민. 에버리지니랑 같이 있다. 에버리지니는 현지 발음으로 어보리지니라고 표현한다라고 제가 호주에 갔다 온 경험담 이야기해드렸고요. 5번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스콜이다. 스콜하면 열대기후 중에서도 열대우림기후의 포인트. 이거는 이번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구분하고 있을 겁니다. 열대기후는 열대우림, 열대몬순, 사바나 기후로 구분된다. 오케이? 그리고 각각의 그래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열대기후의 기준은 최한월을 봅니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다. 열대기후 잡아야 되고 강수량을 통해 가지고 우림, 몬순, 사바나 잡을 건데 사바나 기후의 포인트는 겨울철에 건조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이게 사바나 기후. 열대우림은 가장 비가 적은 강수량을 봤을 때 60mm가 넘어간다.
열대 우림의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11에서 12 가겠습니다. 문제가 좀 길더라고요. 볼까요?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물음에 답하라고 했는데 볼게요. 지금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이게 통합사회 1, 산업화 도시화 파트에서 배우는데요. 제가 취중인 이곳은 기업의 본사, 행정, 금융기관, 백화점 등 다양한 중심 업무 기능이 밀집한 곳이래요. 딱 보니까 한강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중구네요. 도심입니다. 도심. 오케이. 선생님, 중구인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가 되었을 때 다 외우게 될 거예요. 이쪽은 노원입니다. 주거단지 발달.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강남은 부도심입니다. 이런 것도 다 외우게 될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요 기자가 말하는 것을 일단 오케이. 도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당별로 어떤 것인지 볼게요. 제 고향 A 같은 경우에는 연중수비난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합니다. 이 서한 해양성 기후는 영국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한 해양성 기후가 포인트가 되겠네. 연중수비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입니다. 제 고향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포인트는 뭐예요?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다. 그래서 수목 농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잡아야 되죠. 수목 농업은 재배하는 작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 올리브, 코르크, 오렌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오케이? 어쨌든 B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보자. 제 고향 C입니다. 계절풍 영향으로 여름이 덥고 습해서 벼가 잘 자랍니다. C가 여기네. 우리나라죠. 그러면 이 C 같은 경우에는 온대 겨울 건조네요. 온대 겨울 건조 기후. 보통 계절풍이 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가 잘 된다. 이거는 이번 중간고사 포인트입니다. 11호 문제 그래프 보자고요. 자, 먼저 온대인지 확인할게요. 다 알고 있겠지만 시험 포인트니까 확인 들어갑니다. 지금 여름철의 기온이 높네요. 북반구에 해당하고 양옆을 봤을 때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니까 온대네. 마찬가지 마이너스 3에서 18도 사이니까 온대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구분할 때 강수량 봐야 됩니다. 연중 흐린 날이 많고 비가 일정하게 온다. 서한 해양성 기후가 가네요. 그러면 A는 가가 되고 나와보니까 여름철에 고온 건조합니다. 뭐다? 지중해성 기후네. 온대이면서 여름철에 강수량 집중되고 양옆에 건조합니다. 오케이. 온대 겨울 건조 다네요. 정답은 가나다 A, B, C가 됩니다. 어디 갔을까? 정답 1번. 됐죠? 이렇게 푸는 거고. 자, 12번. 다음은 기자가 취재 중인 지역을 포함한 도시 내부 구조다. 이것은 뭐다? 5단원. 통합사회 1 5단원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리을은 각각 도심, 부도심, 주변 지역, 중간 지역 중 하나래요. 보자고요. 자, 이 자료도 선생님 교재에 다 있죠. 원탑 내신 통합사회 개념 완성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도심이죠, 도심.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강조했던 건데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요거. 리을이 의미하는 게 뭐다? 부도심이라고 했습니다. 리을이 부도심. 그러면 이제 한 개씩 가는 거예요. 리을은 중간 지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주변 지역이다. 부도심의 영원한 시험 포인트보다 교통의 결절 지역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찾아봅니다. 기억입니다. 기자가 취재 중인 지역, 아까 중구였죠? 도심입니다. 기억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 니은 동그라미 니은 중간 지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 지정되었다. NO.
이것은 뭐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리얼 부도심. 주로 교통이 편리한 결절 지역에서 나타난다. 놀랍게도 서울 강남은 부도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맞는 말. 그 다음에 리얼. 기억에서 리얼은 리얼 중 접근성과 평균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도심, 기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에서 어디 갔을까? 2번 주시면 되겠네요. 2번 되죠? 13번 갑니다. 다음은 통합사회 활동지의 일부이다. 설명에 따라 작성한 답안으로 옳은 것을 내려가는데 한번 볼까요? 쭉. 주제를 중심으로 주변의 8개 칸에는 하위 주제 및 이와 관련된 경관을 표현한 그림이 있대요. 좋아요. 그림 하의 주제를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O, 틀리면 X. 결국에는 주제에 맞는 그림이 일치하면 O, 일치하지 않으면 X란 말이네요.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자, 봅니다. 히말라야 등반이라고 하면 해안이 아니고 산지 지형일 겁니다. 그래서 X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두 번째, 열대기후의 오아시스, NO. 오아시스는 사막을 걷다 보면 보이는 게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X. 건조기후에서 나타날 거고, 호른이랄지 건곡이랄지 피오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빙하의 침식지역이다라고 해서 선생님하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식지역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침에 찔리면 호하고 곡곡 운다라는 거 기억날 겁니다. 호른 빙하지역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의 용식작용에 따라서 석회동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토 독도입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섬이 만들어졌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갯벌이 산지역이다. 아니죠. 갯벌은 해안지역에서 나타나고 이동식 화전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냐. 이동식 화전의 포인트 카사바 얌을 재배한다. 그리고 이동식 화전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토양이 척박해서 그렇다. 그리고 열대기후다. 그래서 기억할 때 우리가 대학교 가서 이성 친구를 처음 사귀었을 때 그 이성 친구가 카사노바에다가 얌생이면 화가 나고 열받는다. 열대기후죠. 틀렸다. 툰드라 기후 때 술록 유목 안 까먹죠? 술록이 뭡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마다 타고 다니는 루돌프. 기까지 오케이. 이 그림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 그러면 이렇게 된 걸 찾으면 되겠네요.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일치하는 게 오케이 5번 주시면 되겠다. 됐죠? 5번 좋아요.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자료의 가나 고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들어갑니다. 옳지 않은 거 보자고요. 자, 일단 오세아니아 땅에 뉴질랜드가 보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1학기 중간고사가 준비된 친구는 이런 말이 떠올라야 돼요. 선생님, 뉴질랜드 보니까 서한 해양성 기후네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나이지리아 보이네. 자, 오세아니아 땅은 선진국으로 분류되고요. 나이지리아는 아마 개발도상국일 겁니다. 이거는 인구 파트로서 선진국은 비교적 고령화, 노령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나아가 뉴질랜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나이지리아, 농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당시 노동력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젊은 층이 많고 노년층은 적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이지리아 찾아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나보다 출산율 높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아까 0에서 14세 유소년층의 인구 많았습니다. 2번 가는 나보다 노년층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데 나가 더 큽니다. 노년층이 더 많은 것은 나니까 틀렸고 3번 나는 가보다 인구 증가율이 낮다. 왜? 선진국은 이제 정체기에 들어간 거고요. 이 개발선국은 급속한 인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4번 나는 가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높다. 맞는 말이죠. 선진국.
가는 아프리카 땅, 나는 오세아니아에 위치한다. 맞는 말. 정답 2번. so 이지하게 풀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다음 화상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가 분쟁의 당사국들을 지도에서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어떤 분쟁일까? 이거는 통합사회 2에서 배우는 거니까 지금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쭉 가다 보면은요, 요게 나와요. 뭐냐? 힌두교를 믿는 지도층과 이슬람교를 믿는 다수의 주민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종교와 관련된 문제고 힌두교와 관련된 문제, 이슬람교와 관련된 문제예요. 영토 딱 보니까 인도 땅이죠. 이 힌두교는 민족 종교라고 해가지고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90% 이상 믿는 게 힌두교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슬람교와 관련해서 분쟁 발생하는 것마다 여기는 파키스탄하고 인도 요 두 개입니다. 여기는 네팔이고요. 여기는 스리랑카인데 우리가 카슈미르는 어떻게 공부하게 될 거냐면요. 시험 포인트가 종교와 영토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할 때 이런 거예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진짜 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종교를 미신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기억할 때는 뭐다? 카슈미르. 미신과 관련된 이슈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카슈미르라고 외우게 될 거예요. 저랑. 그래서 지금은 뭐다? A하고 B라고 해서 정답은 1번 주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포인트 잡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A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어떤 에너지일까? 쭉 보니까 야 이것도 나중에 마지막 단원에서 외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독일의 포인트를 주면 좋겠고요. 오케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푼다? 이걸 보고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람을 이용하겠네. 풍력 발전이죠.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바로 갈게요. 일사량, 햇빛 쬐는 게 많다. 태양광, 태양열. 태양광이라 쓸게요. 그 다음에 조석 간만의 차가 큰 지역.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안 지역이죠. 해안 지역. 조력 발전. 오케이? 조력 발전. 요렇게 줄 수 있을 거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 유리하다. 정답이고. 화산 활동이 있으면 밑에 용암 흐르죠. 뜨겁네. 땅 짓자 열차. 땅의 열을 이용하겠습니다. 지열 발전.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크다. 수력 발전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그렇죠? 지금은 간단하게 아 그렇구나.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려면 선생님하고 통합사회 2를 가야 됩니다. 2학기 기말고사 때 배우게 될 거예요. 17번입니다. 다음 게임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학생 고르세요라고 하는데 볼까요?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과도 무관하고요. 보통 통합사회 2 경제 파트에서도 이 부분 잘 안 다룹니다. 학교 프린트에서 다루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편하게 상식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문제에서 아예 줬어요.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가 이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써놓고 갈게요. 세율 인상, 세금 올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기준 금리 인하. 그 다음에 C, 공공사업 축소. 그 다음에 D, 정부 지출 확대. 이 경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단어에 집중하면 어려운데 쉽게 한번 말해보면 이런 건데요. 봐봐요. 일단 규칙부터 한번 보자고요. 규칙부터. 자, 게임 속 캐릭터가 A에서 D 방향으로 간대요. 그리고 선택한 돌기둥만 밟는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 말이죠. A에서 D로 간다. 간다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밟은 돌기둥에 경기 활성화 정책이 적혀 있지 않으면 밟는 순간 가라앉습니다. 이 말은 이 A, B, C, D 중에서
경기 활성화만 받아라는 거예요. 밟아라. 됐죠? 밟은 돌기둥에 경기 활성화 정책이 적혀 있으면 선택한 돌기둥으로 이동하되 더 이상 선택한 돌기둥이 없고 경기 활성화 정책이 적혀 있는 돌기둥만 모두 밟았다면 웅덩이 건넌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 넷 중에서 경기 활성화만 밟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요. 경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상식선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게 사람들이 소비와 투자가 늘어야 돼요. 아까 전에 문제에서 봤다시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경기는 침체됩니다. 왜? 사람들이 물건을 사줘야 물건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소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경기 활성화 된다면서요. 소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근데 만약에 세율을 올렸어요. 세금 내야 되면 돈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그래서 A는 경기 활성화와 관련없고 경기 침체로 가는 거예요. 소비 위축이죠. 왜? 돈 아껴놨다가 세금 내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B, 기준금리 인하, 은행 이자를 줄였다. 이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물건 같은 거 살고 투자하기에 유리할 거예요. 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하느냐?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이자가 비싸면 돈 안 빌리고 안 써야지. 근데 은행 이자가 좀 싸졌다. 잠깐만 빌리고 쓸까? 금방 갚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그래서 경기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공공사업 축소하면은 일자리가 준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없으면은 돈 못 벌어요. 돈 못 벌면 소비 못 한단 말이죠. 이것은 뭐다? 경기가 위축될 거고.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돈 벌어서 소비하겠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 D 해가지고 어디 갔을까? 정이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상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내신에서 안 묻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저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아동 노동 비율을 나타내대요. 그리고 아동 노동 비율은 5세에서 17세 인구 중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을 의미한답니다.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A는 1.7%, B는 8.5%, C는 13.3%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두 번째, 기억이 교육받을 권리인데 교육받을 권리는 우리가 나중에 사회권이다 라고 해서 통합사회2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일단 교육받을 권리라고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 개발이네요. 지속가능 개발. 그리고 디귿은 이번 중간고사에서 다루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대단원 3에서 중단원 4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국제사회 역할을 할 때 그린피스를 배운 학교가 많을 거예요. 그린피스는 국제 비정보기구다. 이게 시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국제 비정보기구 이렇게 연결될 거다.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A에서 C 중 아동 노동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열대기후라고 하는데 한번 볼래요? 자, 제일 낮은 것은 A란 말이에요. A. 오케이? 이 A 국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중해하고 사하라 사막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A 국가는 요 지중해와 가까운 곳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일부 나타날 거고요. 사하라 사막과 가까운 곳은 여기는 바로 사막 기후가 나타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A는 두 기후가 공존할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한 시험 포인트.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열대기후는 절대 아니다. 왜? 열대기후는 이 적도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위아래 20도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BC 모두 계절풍의 영향으로 벼농사가 발달하는데 볼까요? BC는 웬만하면 건조, 사막기후에 해당할 겁니다. 오케이? 스텝기후 일부와 사막기후.
어쨌든 건조기우니까 변홍사와 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고. 3번 기억입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시민혁명 이전부터라고 하는데 아니죠. 자, 시민혁명 이후 자유권, 평등권 나왔고 참정권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권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명시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권 영역은 점점 확대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강조된 건 아니고. 4번 국제사회는 각국의 지속가능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달성을 강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있다. 국제사회는 무정부다라는 게 포인트. 그래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나라가 국제질서는 잡히죠. 힘의 질서. 그래서 틀렸고. 5번 디귿 국제비정보기구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그래서 가입 주체가 개인 또는 민간 단체가 된다. 맞는 말이네 라는 거.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됐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다음 글에 부각되어 있는 정보사회 문제점. 이 또한 통합사회 1 1학기 기말고사에서 다루는 건데요. 한번 편하게 읽어볼게요. 보시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다. 근데 문제가 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범위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사람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정보사회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건데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1번 시공간적 제약 증가로 정치 참여가 위축된다. 전혀 관련 없고요. 오히려 정보사회에 따라서 시공간적 제약은 감소해서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자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2번 정보 격차와 관련된 문제점은 아닙니다. 정보사회의 문제점은 맞지만 지금 그래서 부각되는 것은 아니고요. 3번 정보통신기기 과다 사용으로 중독 문제. 이 또한 정보사회 문제점은 맞지만 글과 관련 없고. 정답은 뭐다? 4번이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나타날 수 있다. 5번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이 또한 글과 관련 없습니다. 정답 4번 됐죠? 20번 갑을의 문화 이해 태도. 이 문화 이해 태도도 보통 1학기 기말고사 통합사회 1 4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보시면 교사가 말합니다. 음식점 종업원이 손님에게서 봉사료를 받는 A국의 팀 문화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해봅시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갑이 말합니다. A국 팀 문화는 노동대가를 소비자의 호의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관행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봉사료를 포함하여 가격을 표시하도록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바꿔라. 갑은 뭐다? 우리 문화가 기준이다. 자문화 중심주의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을 갑니다. A국의 팀 문화는 A국의 낮은 기본 임금 체계, 개인의 태도와 노력에 따라 서비스의 대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 그들의 사회 맥락 속에서 이해해라. 오케이. 이해하는 것은 뭐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기말고사 할 때는 이거 배워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그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가 문화 절대주의,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간 우열을 가릴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이해의 태도로 이해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가 기준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문화 절대주의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오케이?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 시험 포인트로 우리가 1학기 기말 때 배울 거다. 그러면 관련된 거 바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갑의 태도는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것은 을의 태도입니다. 문화 상대주의죠. 다른 문화도 이해하고 존중하니까. 2번 을의 태도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우려가 있다. 이것은 참고로 문화 사대주의와 관련된 겁니다. 섬길 사자의 큰 대자. 3번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할 위협이 있다라는 비판, 자문화 중심주의, 제국주의적 문화적 문화이식 또는 제국주의 침략 이런 것들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4번 을의 태도는 갑의 태도와 달리 자기 문화를 발전시킬 기회를 잃게 된다. 틀렸죠? 오케이.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문화가 짱이기 때문에 다른 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문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오케이. 5번 갑의 태도와 을의 태도는 모두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 문화를. 이것은 갑에 해당하고 을은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자, 나무주가 기억 리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구조물 가나를 완성한대요. 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통합사회2에서 배우게 되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뼈대가 한 개씩 잡혀 있고 이 블럭을 넣어가지고 완성시킬 건데요. 가에 보니까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한다라고 했으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시장경제 체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정부의 계획과 명령을 중시하니까 계획경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둘의 차이. 야, 이거 참 어려우면서 쉬운 거거든요. 선생님, 어려우면서 쉬운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기준에 따라서 정리가 되면 쉽게 문제가 풀리는데 이 기준을 안 잡고 그냥 외우면 헷갈립니다. 그 기준은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거든요. 이 기준은 제가 가장 잘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제 강의도 한번 봐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가지 한번 보자고요. 자, 기억에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있다. 생산수단 국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획경제와 관련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를 완성하는데 사용할 수 없겠죠. 왜? 가는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입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사적 이윤 추구 활동 보장. 사적 이윤 추구 활동 보장은 시장경제가 있습니다. 시장경제. 그러면 가를 완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는 시장경제니까. 디귿입니다. 동그라미 디귿에 민간경제 주체의 자율성 강조. 이것은 시장경제입니다. 나를 완성하는데 쓸 수가 없겠죠. 나는 계획경제니까. 그 다음에 리을 시장가격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 중시. 이거 시장경제입니다. 하지만 나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리을은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기억과 니은에서 1번 주시면 되겠네요.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보니까 청소년 환경단체들은 해당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국가기관 A에다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 A는 뭐가 된다? 헌법재판소가 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도 있지만 위헌법률심판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헌법소원심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뭐 권리구제형이다, 위헌심사형이다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렇게 심화적으로 배우는 학교가 있다면 선생님 강의로 오셔가지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뭐다? 니은이네요. 환경권이다. 그러면 써볼게요. 기억은 헌법 소원심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환경권. 옳은 거 가볼게요. 자, 기억 A는 대법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니은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판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청구한다라는 거 맞는 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뭘 정리할 거냐면요.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리을 동그라미 이은 환경권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권리랑 관련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해가지고 어디 갔을까? 3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차라리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에 해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교육자료. 이 또한 통합사회2에서 배우는 겁니다. 근로계약서 왜 작성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라고 하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근로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 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회사 둘 다 입장에서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두지 않으면 훗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디귿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조건도 효력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무조건 별도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효입니다. 무조건. 오케이? 그다음에 리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인력권, 근로 3권 같은 말 노동 3권인데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더라도 보장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니까. 그래서 틀린 말이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해가지고 어디 갔을까? 1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써야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도 조교쌤들이 있거든요. 전부 다 근로계약서 다 썼어요.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조건이 변한다. 새롭게 뽑아서 다시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지 논란이 없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 대학 가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고 싶다. 선생님하고 같이 일하면 좋아요. 조건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한국사 1등급, 통합사회 1등급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조건 만족되면은 같이 일할 거고요. 웬만한 것보다 페이는 셀 겁니다. 알겠죠? 그만큼 우대해 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다음은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서 선언된 문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 혁명 결과 나온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건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다. 오케이. 천부 인권 사상이자 자유권,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항권도 있네요. 이런 것들 다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갑니다. 사회권을 규정했다. No. 자유권과 평등권이고요.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천부 인권 사상이 나타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다. 태어나면서부터 맞는 말. 사유재산 부정과 관련 없고 보통선거랑 관련 없고 그 다음에 차티스트 운동 계기라고 하는데 시민혁명, 프랑스혁명 이후에 차티스트 운동이 영국에서 벌어지니까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주시면 좋겠고 그렇죠? 길고 길었던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자료는 갑이 자산관리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 AI와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오케이. A에서 C는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네. 좋아요. 이거는 통합사회2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제 파트가 될 거고요.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의미한다가 중요한 시험 포인트로 나오게 될 거고요. 어쨌든 봅니다.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의 돈을 맡기고 이자 받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예금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B 봅니다.
기업이나 정부의 돈을 빌려주고 일정한 이익을 얻겠습니다. 오케이, 이것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일종의 차용 증서, 돈을 갚는 증서다라고 표현하고요. 남은 C는 뭐가 된다? 주식이 되겠네요. 그대로 갑니다. 자, 1번입니다. A는 예금, B는 채권, C가 주식. 오케이, 탈락. 2번, A는 C에 비해 안전성 높고 수익성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금, 주식 있을 때 안전성 제일 높은 것은 예금, 수익성 제일 높은 것은 주식. 예금과 주식의 중간이 채권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 C, 주식과 달리, 주식은 채권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시세 차익을 말하는데 둘 다 시세 차익은 있을 것이다. 달리 이런 말 없고요. 4번, 만기일이 되면 배당금을 받는다.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오케이, 만기가 있는 것은 저축성 예금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입니다. 5번,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투자 비율 10%로 제한한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볼까요? 쭉 보니까 10%를 추천했다. 어디 갔을까? C네요. 주식이죠. 주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도 실제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식을 좀 해봤는데요. 마이너스 50% 밑으로 내려가고 나서부터 어플 지웠습니다. 뭔지 알죠? 오케이?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고1 통합사회 해설 강의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안정적인 등급 확보와 그 다음에 심화 개념까지 한 번에 잡고 싶다면 승인 강의 중에 원탑 내신 통합사회 개념 완성으로 오시면 심화 개념과 학교 시험 유형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통합사회 김윤창이었습니다.